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일단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자,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10,000원 초반대에 하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6배 가까이 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물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이제 비중은 어떤 식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라도 이제 보유 중이지 않은데 관심이 가시는 분들 이제 신규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긴 한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좀 대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스킵하고요. 바로 자,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2100, 1200 한번 눌렸다가 2500, 3700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이 하락폭이 올해가 좀 크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주 거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실적 눌림이 나오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후년 가면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도 매출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크게 늘렸고, 다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크게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좋다.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분기별로 한번 보고 가시게 되면요. 일단 올해 3분기 전년 대비해서 크게 눌릴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까지도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눌려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부터, 그리고 그 실적의 저점은 일단 3분기 최저점을 찍고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14, 17, 27, 23, 16, 11. 자, 꾸준하게 10대에서 2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부채 걱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ROE 보시게 되면 역시나 수익성 상당한 기업입니다. 23, 제일 안 좋았을 때가 8이에요. 8도 나쁜 건 아닌데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이 정도고,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자, 올해 같은 경우는 40까지도 찍었어요.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어서 EPS 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이제 당기순이익과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재작년에 최고치를 찍고서 다시 한번 좀 눌렸다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좀 크게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치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EPS. 올해 EPS 주당순이익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금은 좀 아쉬워요. 전년과 비슷한 수준 200원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일 이대로 232원 배당을 하게 된다면, 자, 현재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3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PER 30.9배, PBR 10.5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가들도 많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지금 너무 비싼 고평가 구간이다. 누구는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은 뭐 비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난 저평가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만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고평가가 맞긴 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긴 맞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는 이런 성장형 기업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성장성까지도 어쨌든 기업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그래도 저는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미반도체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61%, 91% 감소한 수치가 나왔고요. 우리 좀 전에 체크했죠. 그래서 3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당초 컨센서스를 이제 좀 크게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올해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소부장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에 따른 가동률이 좀 하락이 되면서 실적까지 같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한미반도체는 그리핀 장비에 대해 핵심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로부터요, 창사 최대 규모인 약 600억 원의 규모 수주를 받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들어왔고, 한 달 전 같은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416억 원 규모 또 있었죠. 드래곤 장비 수주를 합하게 된다면 HBM 제조 장비 사업에서만 일단 단기간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주 굉장히 좋았고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자,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24년 1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집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근데 HBM 중심 투자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이고요. 다만 아직 한미 반도체의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요, HBM 생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가 폭증을 타고서 장비 주문량이 급증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눈에 띄게 매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적 성장은 확실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실적 성장세를 지속을 하면서 연매출 내년 4,500억 원, 이듬해에는 6,5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HBM 수요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구글과 아마존 등 서버용 AI 확장을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업체까지 크게 좀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신규 진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시세가 너무나도 크게 많이 났고,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조금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까지 이런 가파른 성장보다는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 목표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지금은 일단 7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7만원 대충 거의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7만원 전고점을 조금 돌파를 하고 7만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다만 지금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부려서 지금 목표 주가를 막 8만원 9만원 내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7만원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7만원까지 보시고, 지금은 이제 비중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수익 구간이신데,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소로 잡아도 50%는 좀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찍 들어가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 일괄익절하고 아예 다른 종목 갈아타셔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최소로 잡아도 50%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이런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좀 익절하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 7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린 분들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물려도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 이 정도만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7만원 갔을 때, 여러분들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고할 것인지 스탑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7만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